자, 9회차 두 번째 시간 시작할게. 바로 들어갈 텐데 솔직히 여기는 그러니까 뭐 언급할 게 딱히 없어. 그냥 물론 뭐 사연 없는 문제가 어디 있겠어. 물론 찍을 때는 시험 볼 때는 약간 좀 뭐 아리까리 할 수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좀 평이했다 이렇게 좀 말을 할 수가 있겠고 바로 36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봐봐. 읽어볼게. 스포츠 팬들이 뭐가 없으냐면 allegiance인데 밑에 보니까 없어. 아씨 뭐가 없을 때 아무튼 간에 어떤 팀 플레이잉에 대해서 allegiance가 없을 때 그들은 일반적으로는 루트포를 응원하다가 되겠지 언더독을 응원하는데 약팀을 갖다가 응원한다라고 하네. 그러니까 뭔가 뭐라고 할지 그냥 어떤 양팀에 대한 뭐 선호도 같은 게 없을 때 언더독 약자를 응원한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 됐습니까? 이게 출연인데 unlikely hero라고 하면 unlikely가 그럴 것 같지 않은 영웅이니까 뜻밖의 영웅의 출연이 항상 뭐를 만드냐면 그러니까 이것도 엔트레인인데 모르겠어. 이거 나 줘야 돼 솔직히 말해서. 어쩌겠냐 안 좋은데. 그러니까 스토리를 만드는데 예기치 못한 애가 이렇게 나왔어. 그럼 좀 재밌지 않을까? 그럼 그런 느낌이 있지 않을까? 뭔가 스릴링이랑 스펠링 좀 비슷하고 그러니까 뭐 그런 이야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보자고. 알겠습니까? A번. 그러니까 A번이 안 되는 이유를 잡아보자라고 했을 때 inarguably 분명히 쭉 읽어보니까 디스 땡큐네. 디스 아마추어 클럽 이렇게 이 아마추어 클럽 연결될 수가 없을 거 아니야. 그치? 나온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A는 바로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개꿀 문제였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B로 가겠어요. 그 게임은 was one of the most whopping 모르겠고 mismatches 중에 하나였대. 그러니까 뭐 부조화된 경기 중에 하나였다 이런 말 같아. 풋볼 히스토리에서. 근데 갑자기 웬 게임? 그 게임이 뭔데? 모르겠지. 그러니까 여기도 덜하는 게 항상 뭐 앞에 있는 걸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뭐 디스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얘도 조금 뭐 아니라는 느낌이 살짝 들은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That's why 하면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봤는데 뭘 봤냐면 99, 2000 네이셔널컵 파이널을 봤다는 거지. 됐습니까? 베이티드 브리스인데 뭐 어떤 숨을 가지고 근데 베이티드가 그냥 알려줄게요. 약간 이제 숨을 졸이면서 이런 말이야. 알겠죠? 보기 위해서 프랑스의 4부 팀인 칼레가 계속해서 그들의 unprecedented, 전례 없는 연승을 하고 프랑스의 탑팀인 낭트를 이길 것인지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봤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느낌이 오지. 여기서 별로 응원한 팀이 없으면 그냥 언더독, 약자를 응원한다. 됐어? 히어로가, 예기치 않은 히어로가 스릴링 스토리를 만든다. 오케이, 좋아.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어가자면 모든 사람들이 네이셔널컵을 봤는데 거기서 4부 리그 팀이 계속 연전연승을 하고 그 다음에 프랑스의 탑팀인 낭트와 대결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위에 있던 그 언더독 얘기가 딱 이어지는 게 맞지. 물론 A와 B를 거쳐오면서 이 친구들이 아닌가 보다라고 느낌이 왔기 때문에 조금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맞아. 솔직히 말해서. 그 다음에 comprised of 그러니까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는 뜻이죠. dock workers 하면 항구에 있는 직원, 노동자들, 가드너, 정원사, 선생님으로 구성이 된 축구팀이 그러니까 개판인 거야. 축구 선수가 없어. 칼렌은 was not expected, 기대되지 않았대. to have the success, 성공을 할 거라고 그들이 했던 그 성공을 할 거라고는 예기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됐습니까? 그렇군요. 자, 이제부터 어디 갈까를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자는 거야. 근데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아까 봤던 이 친구 선생님이 기본기로 좀 돌아가서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 그 제시문과 붙지 않은 첫 번째 단락 제시문과 붙지 않는 첫 번째 단락 봐봐. 그러니까 A랑 B가 제시문과 붙지 않는 단락들이잖아. 그치? 거기에서 지워지는 이유가 A에서는 디스 아마추어 클럽이고 맞아? B는 내용이 갑자기 펑 뛰기도 하고 더 게임도 이상하단 말이야. 됐습니까? 이런 근거들이 첫 제시문과는 붙지 않지만 다른 단락과의 연결 단서냐 기억나니? 얘랑은 안 붙지만 얘랑 안 붙는다는 소리는 다른 단락과 붙는다는 소리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얘를 잘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아마추어 팀을 누구 말하는 거겠어요, 여러분들? 칼레 말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슝 이어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냥 시간상 조금 시간을 줄이자라고 한다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아마추어 팀을 얘기하는 느낌은 없거든요. 선수들만 얘기를 하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CA로 가는 게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확인을 좀 해보자고요. 알겠습니까? B도 읽어볼게 일단은. 게임인데 그 게임이 가장 호핑 매스매치스래요. 그러니까 뭔가
부조화된 매치들 중에 하나였대. 어디에서? 풋볼 역사에서. 근데 유감스럽게도 conclude with는 뭐뭐로 끝나다, 마무리되다 이런 말이야. 그러면 동화의 그 엔딩으로 끝나지는 않았다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왜냐면 칼레가 졌기 때문이지. 여러분들 봐봐. 헷갈릴 수 있는데 defeat가 이기다야. 패배시키다. 그러니까 얘가 수동태가 되면 패배당하다가 되는 거지. 이해되니? 네. 그런데 자랑스러운 플레이어들이 집으로 왔어. 뭐를 가지고? 그의 이 고개를 갖다가 헬드하이 높이 들고서 그 다음에 이게 뭐 당당하게 올바르게 받았어. 그러니까 영웅의 대접을 받은 거지. 뭐에 대해서? 그들의 비견될 수 없는 업적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끝나거든. 해석이 어렵진 않을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A번이 붙는다라고 예상을 하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얘가 붙는다. 어디랑? C랑. 왜? 얘 때문에. 요걸 한번 이어보자고요. 분명 One of the greatest cup runs ever, this amateur club. 아하, 구문이 동격이네.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그 cup run이라는 게 여러분 달리다의 뜻이지만 이 명사로 쓸 때 얘가 연전연승 한다는 거야. 가장 위대한 연전연승의 하나인 이 아마추어 클럽 팀이 shocked, 충격을 주었는데 풋볼 팬스에게 충격을 주었대. 뭐 함으로써 그러냐면 계속해서 나아감으로써 제거해 더욱더 스킬풀한 어퍼지션 상대방을 뭐 하기 전에 finally reaching the final.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결승전에 도달하기 전에. 잘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예선이라고 할까? 예선부터 결승까지 가는 그 과정을 좀 그려준단 말이야. 연전연승한다 이 말이잖아. 챔피언십 동안에 칼레는 챔피언십 결승전을 치르는 동안에 칼레가 유령 도시였대. 왜냐면 전체 인구가 폴리스가 디센디드 내려갔으니까 파리로 파이널 타이틀 매치를 보려고. 그러니까 요 과정을 그리는 것이고 사실상 지금은 요거를 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시간상으로 봤을 때 A는 예선에서 결승까지 가는 과정을 지금 보여주는 거잖아요. 맞냐? 그리고 B로 가니까 결승전을 했는데 여기서 결승을 했는데 패배한다는 거 아니야. 그래도 그 영웅의 그 금이환영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게 내가 그 독해 인사이드도 말했지만 시간 순서를 잘 보셔야 돼. 시간 순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상식적인 얘기야. 기출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방금 아까 전에 말했듯이 그냥 요거 붙잖아. C가. 그런 다음에 A로 가면 그만이야. 뭐 때문에? 기능적 단서 때문에. 그럼 끝이기는 해.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게 안 보일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뭘로 볼 거냐는 거지. 아, 논리 구조도 비슷하고 사실 이거 뭐 소재라는 게 없어 딱히. 그러니까 이게 뭐 굳이 그런 게 있나? 라고 싶을 거 아니야. 야, A랑 B가 그냥 축구팀 소개하는 건데 소재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럴 때 시간상 어떻게 흘러가냐. 아, 예선에서 결승을 왔구나. 그런 다음에 결승에서 패배했지만 금이환영했구나.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몇 년도 기출인지 까먹었는데 기출문제에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패턴들도 물론 문제 자체가 쉬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쉬웠는데 배워갈 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끝! 답은 그래서 4번인가요? CAB니까 그죠? 캡 골라주시면 되겠고 37번도 가보자. 봐봐. 요것도 어려운 건 없었습니다만 뭐를 좀 체크하시면 되냐면 요것도 단서. 그러니까 두 문제 중에 한 문제는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단서를 통해서 그냥 순서별의 가장 큰 테마가 쉬운 방향으로 붙이자 요거 아니야. 그래서 요 생각을 하면서 같이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이 그렇게 또 어렵지는 않은 지문이었고 봐봐 가겠습니다. 학생들인데 civilian college 민간 뭐 대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found to be 잘 나오는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거 하고 있다라고 발견되었다 이런 말이야. 수동태를 쓰고 뒤에 투동사를 쓰면 뒤에 투부정사 이하하다고 발견되다 이 말이야. cheating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발견이 되었을 때 어디에서 시험에서 it does not make a story 어떤 이야기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내셔널 미디어 BBC 같은데 크게 이렇게 국제 언론에 방송되지 않습니다. Not even 심지어 헤드라인에도 안 나와요. 로컬 뉴스페이퍼예요. 아마도 어디에도 없냐면 학교 신문에조차 없을 거예요. 그냥 관심 없다 이거 아니야. 오케이? 그 다음에 A번 가볼게요.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일반 학생이 컨닝했어. 그러면 그냥 묻힌다 이거잖아. 그치?
The answer to this question. 마음이 상당히 편해지는 문장이죠. This question. 그러니까 여기서는 질문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나오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얘랑 붙지 않는다라는 것은 B나 C랑 A가 붙는다라는 거 아니야. 제시문과 붙지 않는 단락은 다른 단락과의 연결단서. 이 얘기 지금 두 번째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B, C를 눈에 불을 켜고 찾기보다는 이 디스 퀘스천에 대한 답을 누가 가지고 있을까를 보겠죠. 됐습니까? 이 질문이 어디에 있을까? 됐습니까? 그러면 답은 여기 있고 A에 있고 봐봐봐. 슬쩍 B의 마지막과 C의 마지막을 슬쩍 보는 거예요. C5부터 볼게요. 페널티가 failure래. 질문 있어 없어? 없는 것 같아. 누군가는 ask 할 수도 있대. 끝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방향으로 갈 때 제시문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시면 앞에 뭐가 오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 BA는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C가 여기 붙을지 여기 붙을지만 생각해서 5번인지 2번인지만 가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문제를 좀 풀자라는 거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 봐봐. 그러면 어떻게 좀 생각을 하자면 이때부터는 여러분들 그냥 하나의 문제를 완성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제시문과 C가 붙는지 A와 C가 붙는지 이런 식으로 가도 얼마든 괜찮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어쨌든 A가 뭐는 아니니까 앞에는 아니니까 얘도 한번 읽어보고 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단은요. 시간이 정급하다라고 하면은 이런 데이 같은 거 찾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지. 시간이 부족할 때는. 알겠습니까? 읽어볼게. 웨스트 포인트 스캔들인데 1976년도에 이게 프론트 페이지 뉴스를 만들었대. 그러니까 앞 페이지 뉴스니까 중요한 뉴스가 되겠죠. Across the country, 나라 전체 military student는 이게 군사학교 애들은 were cheating, 뭐 했다고요? cheating했다고요. that event, 그 사건인데 그렇게 심각한 문제였대. 이후에 학생들이 정황 먹어. 그 다음에 긴 어떤 코멘트 같은 걸 먹는다는 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냥 그 civilian college에 있던 친구들이랑은 좀 다르지. 그 친구들은 넘어가 묻혀. 지역 신문에도 안 나와. 학교 신문이랑. 근데 여기는 보니까 뭐 장난 아닌 거야. 이런 대조적인 느낌이 있구나라는 것만 느끼시면 되겠죠. 웨스트 포인트가 사실 요 말이거든. 밀리터리거든, 애들이. 누군가는 궁금해할 수도 있어. 왜 cheating by an officer candidate? 왜 오피서 캔디데이트에 의한 cheating이 이렇게 더 심각하게 여겨지는지. 뭐보다? civilian student보다.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B랑 제시문이랑 B랑 붙을 수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안 붙으면 CBA일 거니까. 어때? 이 얘기 나오고 얘 나오거든. 반대적으로. 나쁘진 않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안 될 이유는 없어 보이거든. 내용이 조금 띄는 감은 없잖아. 있긴 있지만. C 보세요. 그들은 may have a hearing before student faculty. 그러니까 학생이나 교수진의 어떤 그 규율 보드진 앞에서 히어링을 가질 수 있는 게 청문회입니다, 여러분들. 알려줄게 그냥. 청문회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는데 편결이 뭐냐면 학생들이 유죄라고 편결이 되면 페널티가 주어질 수도 있대. 페널티는 낙제하는 건데 코스를 낙제하거나 아니면 간단한 정학 정도라고 하네. 그 기관으로부터. 종종 이 뭘까요? 그죠? 페널티가 되겠죠. 페널티가 덜 심각할 수도 있대. 앞서 언급한 두 개 중 어떤 것보다도 덜 심각할 수 있대. 그러니까 여기 처벌이 어때요? 처벌이 높지는 않다의 느낌이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높다 이거잖아. 그치? 시비얼리하게 보니까. 그러니까 얘가 얘 친구라기보다는 누구 친구야? 제시문 친구겠지. 왜? 여기는 지역신문에 나오지도 않고 관심이 없다면서. 그러니까 약하게 처벌을 받겠지. 이렇게 내용상 연결해도 괜찮고. 그 다음에 다 필요 없어. 데이 보세요. 만약에 A 다음에 C여야 한다면 A에서 데이를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봐봐. The military academy at West Point has a well-known honor code requiring 보시면 복수명사 자체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데이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됐어? 그러면 데이를 받을 수 있는 게 얘가 안 되니까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위에 보시면 누가 봐도 뭐가 있어? 스튜던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가 그냥 데이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푸는 과정이 조금 약간 난잡해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시험장에 갔을 때 단서가 보이면 최대한 얘를 이용해서 풀려고 노력을 하셔야 될 거 아니야. 논리적으로 다 풀면 난 아는 상태에서 푸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뭐를 보고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가 중요하다고요. 알겠습니까? 일단은 얘를 보고서 전체적으로 문제를 다 보겠다가 아니라 얘를 갖다가 찾아보겠다고요. 그러니까 B에 보여, 다행히도. 그러니까 BA를 붙인 상태에서 이렇게 갈지, 이렇게 갈지. 그러면 경우의 수가 제시문과 C, C랑 B, A랑 C 이렇게 붙는 거 하나만 붙을 거 아니야. 즉 두 개는 안 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안 되는 이유나 얘나 얘가 되는 이유를 찾으시면 정답은 풀린다고. 알겠습니까? 단서가 있으면 쉬운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을 좀 해보자는 겁니다. 알겠지? 그 얘기를 목이 피 터지라 하는 거예요. 하하. 초연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대범하게 해보자고요. 알겠습니까? 가볼게. 또 8번. 요거는 그러니까 이것도 나는 그래 이게 나오면 한 몇 퍼센트 정답률일까 내가 생각해 보거든요. 근데 정답률이 낮지는 않을 것 같아.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은 70% 이상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반면에 정확하게 뭔가 인지하고 풀었을까라는 생각은 들더라고. 이런 것들을 너무 당연한 듯이 좀 하자고요. 알겠습니까? 왜 수능장에도 내가 맞추는 게 당연해야 되고 그 논리로 좋은 점수를 받을 거니까 우리는요. 알겠어? 내가 1회차부터 지금 11회차 다음 것까지 할 동안 계속해서 똑같은 논리와 내가 말씀을 드린단 말이야. 왜? 그냥 그 방법이 찔리니까요. 그렇게 풀면 되니까. 그러니까 얘도 내가 배운 거에 입각해서 풀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자고. 시험장 가면 놀리고 나발이고 그냥 풀게 돼. 근데 최대한 내가 연습 때 강조를 하는 것은 이게 몸에 배어 있어야지 무의식적으로 긴장한 상태에서도 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알았어? 그래서 가보자고요. 만약에 이것이 명백해진다면 어떤 게 뭐가 명백해지냐면 너가 말하는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게 명백해지면 뭐 비록 너가 옳다고 알고 있지만 아무튼 네가 틀렸다라는 게 뭐 증명이 되면은 당신이 메리고라운드를 멈출 수 있대. Whenever you like. 너가 좋아할 때는 언제든지 멈출 수 있대. By simply withdrawing이 뭐야? withdrawing. 이게 철수하다, 후퇴하다, 인출하다 아니야. 이거 알아야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움츠러들므로써 혹은 철수함으로써 단순히 그냥 그럴 수 있대. 메리고라운드 뭔지 모르겠어요. 됐습니까? 대충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너가 틀리다는 게 입증이 되면 너 스탑할 수 있어. 그러니까 뭔지는 몰라. 뭐 함으로써? withdrawing 함으로써. 됐습니까? 이 느낌은 있어야 돼. 알겠어? 왜? 해석이 쉬우잖아. 이거는요. 단지 모르더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볼게요. 만약에 당신이 생각해 어렵다고 뭐가? 와인스한 마인드를 갖는 게 어렵다고 생각해. 뭐 할 때? 너의 10대가 막 까부는 거야. 무례하게. 놀라운 일은 아니래. 됐습니까? 10대인 자녀가 그럴 수 있다는 거야. Neck is stacked against you. 밑에 있죠? 뭐라고 되어 있니? 뭐뭐에게 불리하게 판이 짜여 있다. 그럼 당신에게 판이 불리하게 짜여 있대. 뭐 때문이냐면 몇몇의 피할 수 없는, 도망칠 수 없는 일반적인 10대 행동의 사실 때문에. 원래 10대들이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게 당연하다. 너한테 원래 불리한 것이다. 이런 말이겠지. 됐습니까? 알겠어요. For one thing, 한 가지를 좀 보자면 teens, 10대들은 try to pick a fight, 싸우려고 하는데 because, 왜냐하면 in the cause of uncertainty, 뭔가 이제 혼돈이나 아니면 불확실성, 그 청소년기의 불확실성이나 그런 혼돈 속에서 부모님이라는 게 secure, 안정적인 베이스거든. 내가 아무리 우리 엄마한테 막대해도 우리 엄마 나 안 버릴 거거든. 그걸 알거든. 이런 거예요. Sort of like the eye of a storm. 그러니까 태풍의 눈과 같은 일종의 그런 거죠. 그러니까 태풍은 되게 휘몰아치는 그런 식인데 그 태풍의 눈은 되게 고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뭔가 부모님의 품 같은 그런 부분이라는 거지. 10대들이 아직까지는 뭐 단전을 못 느끼겠어. 10대들이 디스차지 방출하고 싶어 한다는 거야. garbage 쓰레기를, 그 날의 쓰레기, 자기의 스트레스를 갖다가 onto someone, 누군가에게 이렇게 하고 싶은 거야. 그게 누구냐면 그것을 받아줄 사람. 그 다음에 어쨌든 간 그들을 사랑해줄 사람한테 이거를 방출하고 싶은 거야. 친구한테 하면 씨알도 안 먹히니까 우리 엄마, 우리 아빠한테 이걸 갖다가 방출하고자 하는 거지. Sticking with them, 그들과 함께 붙어 있는데요. Through thick and thin은 이거 좀 구어적 표현인데 뭐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이런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언제나 그들과 붙어 있으면서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을 받아줄 사람한테 10대들은 자기의 하루의 스트레스를 다 쏟아붓는다. discharge한다. 이 뜻이겠죠. Don't work out with an angry refrain like, 그러니까 화난 refrain을 가지고 나가지 마세요.
뭐와 같은 리프레인이냐면 well, 글쎄 말주머니니까 말이겠죠. I was just trying to be nice. 내가 단지 그냥 잘 해주려고 했거든? 근데 look at how you treat me. 너가 날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봐. 대신에 say something. 뭐라고 말하냐면 험불한 걸 말하래요. 약간 좀 담백하고 겸손한 거예요. 뭐와 같은 거냐면 I can see, 나 알겠다. That you aren't in the mood for chatting. 너가 지금 얘기할 기분이 아니구나. Oh well, maybe later. 그럼 다음에 좀 할까? 이런 느낌으로 말을 하라는 겁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그래, 나는 솔직히 단절이 약간 느껴지긴 했어, 나는요. 이렇게요. 왜냐면 이게 막 쏟아낸다. 근데 갑자기 해결책이 뜬금없이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약간 이상하긴 한데 기능적인 단절은 없잖아. 근데 이 답이 3번이 맞아요. 3번인 이유를 우리가 고심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 같아 라고 하지 마시고 왜 3번인지를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라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그래서 일단 봐봐. instead가 있잖아. 맞아? 그러면 기능적으로 우리가 한 번만 마지막이야 있어 이거. instead가 나올 때 작년 기출 나왔던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면 앞에 A라는 문장이 있고 뒤에 B라는 문장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사실상 이 두 개의 흐름은 같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고요. 됐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야. 됐어?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not이나 never 같은 뭐가 있을 것이다. 부정어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이야. 알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4번 위에 보시면 3번 문장에 두 not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4번에 빈칸이 들어가기, 제시문 들어가긴 좀 어렵단 말이지. 왜? 제시문에 뭐가 없으니까, 부정어가 없으니까 얘가 열로 갑툭튀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앞에는 부정어가 있으니까 스무스하거든. 이해되냐? 그리고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 대신에 이렇게 하라는 뭐를 알려줘? 일종의 해결책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뭔가 방향성을 알려주죠. 다시 읽어볼까? 너가 말한 것이 모든 것이 잘못됐다라고 명백해지면 너는 뭐 할 수 있어? 스탑할 수 있어. 메리고라운드 몰라요. 너가 뭐 좋아할 때 원할 때 뭐 함으로써? 철수함으로써. 봐봐. 이 단어는 인식을 좀 해줘야 되고요. 철수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막 나가서 화내는 말 하지 마. 이렇게 말하지 말고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좀 이렇게 섬불하게 말하고 아 네가 지금 얘기할 기분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이게 철수 아니야. 철수. 됐습니까? 그러면 이 친구가 당연히 이 방법을 보여주는 커다란 느낌이고 구체적으로 여기서 서술해주는 게 어느 부분이야? 이 부분 아니야? 이렇게 3, 4 같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문제를 깔끔하게 잘 맞췄고 사실 문제는 쉬운데 논리적으로 느낌상이 아니라 여기를 들어갈 수 있는 이유를 여러분들 머릿속에선 생각할 수가 있어야지. 왜? 배웠으니까. 응? 3번 같아요 라고 하지 말고 납득시킬 수 있어야 돼. 왜 그것까지 해야 돼? 왜 그러냐면 출제자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내니까 우리가 그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그냥 문제를 풀면서 그 사람들이 내는 문제를 풀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매뉴얼을 가지고 문제를 내는구나 같은 거를 우리가 조금 감히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은 나중에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똑같은 방식으로 풀면 되니까 기출문제를 연습하는 것이고 비슷한 문제를 좋다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3번, 4번이 고민될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이게 이 문제는 그렇진 않지만 3번, 4번이 같은 위상이니까 같은 이 스페시픽이니까 그럴 때 인스테드 같은 걸로 봐서 이런 기능적인 것들을 보면은 얼마나 문제가 쉽게 풀리겠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좀 대비를 하면서 문제를 좀 풀어가자고. 자, 39번입니다. 오늘 좀 템포가 빠른 듯한데 평소보다 갈게요. 그냥 읽고 풀면 끝. 그익 그런 느낌이에요. 이것도요. 봐봐. 버트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흐름 자체를 예상할 수가 있잖아. 버트의 앞과 뒤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흐름의 단절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일단 하시면 되고. 됐습니까? 그 부분에 쏙 들어가는지 확인해 주면 되겠네. 됐죠? 가볼게. 매우 초기에 이집트인을 발견했는데 12 months of 30 days, 30일 각각 30일에 12달, 그러니까 360일이지. 유용한 달력을 제공한대. 그 계절이. 만약에 추가적인 5일이 추가된다면 끄트머리에. 그래서 만들어지는데 365일이라는 1년이
진다면 유용한 달력을 만들 수가 있겠다라는 것을 발견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인, 초기 이집트인은요, 됐습니까? 이집트인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361에다가 추가적으로 5일을 더하면 이게 유용한 달력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됐습니까? 요게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됐습니까? 가볼게요. 어렵지가 않아 보이네. 처음부터 봐봐. 나일의 리듬, 나일강의 리듬이죠. 이집트 삶의 리듬이다. 알았어? 연간의 상승, 물의 상승, 수위가 높아지는 것이 만드는데 달력을 만든대. 그러니까 뭐 파종하고 씨 뿌리고 수확하는 것에 대한 달력을 만든다. 뭔 느낌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수위를 보고서 씨 뿌리고 수확한다. 이거 아니야. 그게 세 가지 계절을 가지고 있는데 밑에 있습니다. 범람하고 재배하고 수확하는 이 세 개의 그 시즌을 가지고 파종하고 뭐 수확하는 그런 달력 같은 걸 가진다는 거야. 나일강의 뭐를 보고서 이 수위, 라이징을 보고서 이걸 리듬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사니까 이걸 이집트인들의 삶의 리듬이라고 비유를 한 거 아니겠어? 됐습니까? 그렇구나. 나일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구나. 나일강의 수위, 그 올라가는 그 라이징에 따라서 씨도 뿌리고 수확도 하는구나. 언더스탠드? 어렵지 않죠? 지금은 너무 이걸 신경 쓰기보다는 흐름의 연결을 좀 보면 돼. 왜냐면 버트라는 우리의 강력한 무기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너무 막 기능적인 거 보려고 하지 말고 그냥 흐름을 보면서 흐름이 쑥 바뀐다의 느낌이 드는지 안 드는지만. 알겠죠? 그 다음에 flowing, 멈추는 거, 범람 홍수인데 나일강의 홍수 언제부터 언제까지야? 6월 말부터 10월 늦게까지 그 홍수가 풍요로운 통사를 갖다가 가지고 내려와. 그럼 거기에서 크롭스, 농작물이 심어지고 자라. 언제부터? 10월 말부터 2월 말까지. 그런 다음에 수확되지. 2월 말부터 언제까지? 6월 말까지 수확이 돼서 그렇게 1년 사이클이 돌아간다. 요 말이네요. 됐습니까? 1번 아주 괜찮아 보이고. 나일강의 상승인데 이게 보자. 규칙적이고 필수적이래. 삶의 뭐만큼? 태양의 상승만큼. 봐봐. 그러니까 나일강이라는 거에는 이집트인들한테 거의 태양의 상승 같은 그러한 존재라고 됐습니까? 이게 나일 이연이니까 나일 영년 이런 것들을 표시한대.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우리 달력 같은 그런 느낌을 표시한다는 거죠. 원시의 이집트 달력인데 당연히 was a 나일로미터였다는 거지. 왜? 나일강이 그 사람들의 삶이니까 뭐 다른 게 없어요. 단순한 vertical 수직의 스케일이고 그 위에서 홍수 레벨이 연간으로 기록되는 거야.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나 이게 기둥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수직이니까? 그럼 여기 수위가 있으면 이걸 보고서 이게 지금 몇 월이구나 이런 것들을 아는 거지. 왜? 이 물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할 거 아니야. 범람의 시기니까 몇 월쯤, 수확의 시기니까 몇 월쯤, 지금 며칠쯤이겠구나. 이거였겠죠. 심지어 몇 년 정도의 레커닝 계산이지. 나일 영년의 계산이 보여주는데 그것이 keep in step 하지 못한대. 그러니까 발을 못 맞춰간다는 거지. 뭐랑? 페이스면 위상 아니야. 달의 위상과 발을 못 맞춰간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몇 년 동안 재보니까 나일 영년을 쓰는데 나일 영년을 몇 년 정도만 계산을 해보더라도 even 심지어니까 얘가 달의 위상을 못 맞춰. 이것이 was civil year, 그러니까 civil 년이고 욕 같다. 미안. 아니야. civil 년. 알겠죠? 그러니까 무슨 일반적인 년이죠. 됐습니까? 욕 아닙니다. 혹은 the Nile year, 나일 영년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집트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기 시작했어. 한 요때쯤에 사용하기 시작했어. 이상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4번 뒤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까지 다 이해가 돼.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기의 그 나일강의 수위를 보고서 뭐 파종도 하고 씨도 뿌리고 그러는구나. 오케이, 알겠어. 그 다음에 결국에는 수위를 보고서 이 물의 그 상승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니까 나일로미터를 만들었구나. 이게 영년이구나. 오케이, 이해했어. 근데 몇 년 정도만 계산을 해봐도 이게 달의 페이스랑은 맞지가 않다는 걸 안 거야. 근데 그것이 시빌 이어래, 나일 이어래. 이것을 편리하게 사용했대. 뭔 소리야? 아니 안 맞는다면서 왜 편리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단절 느끼고 5번 찍어주면 끝. 그리고서 확인 사살을 다시 한번. 왜냐하면 지금쯤이면 제시문이 무슨 내용인지 까먹었잖아. 그러니까 다시 가서 확인 사살만 해주면 된다라는 것이지요. 봐보세요. 뭐야? 그러나 매우 초기에 괜히 지웠어.
이집트인들은 30일씩 12개월 에다가 추가적으로 5days를 더하면 365일을 더하면 useful한 캘린더를 만들 수 있겠구나. 바로 그것이 뭐라고요? 이 civil year가 되는 것이고 Nile year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겠죠. 됐습니까? 답은 5번. 이렇게 가면 되시겠네요. 됐습니까? 아이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내가 이런 말 잘 아는데 다 맞아야 돼요. 다 맞아주는 게 좋다. 그 다음에 41, 42 여기 처음 풀어보는데 가보겠습니다. 봐봐. 문제가 두 개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여러분들 은근히 좀 까다로울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만만하게 보지 마시고 일단은 푸는 과정은 그냥 얘를 푼다라는 생각으로 읽어가면 돼요. 뭐라고? 얘를 풀어간다는 생각으로 읽어가면 돼. 두 문제 중에 첫 번째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우리가 30번에서 풀었던 것과 똑같은 또이또이한 것들이니까 그냥 얘를 푸는 와중에 글 중간중간에 A, B, C, D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씩 대조를 좀 해가면서 얘일까 반대말일까를 좀 보면서 이해해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빈칸처럼 봐도 되고 그 다음에 근거는 최대한 잡으려고 노력을 좀 하고 알겠어? 가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풀었던 주제 문제와 어휘 추론 문제가 그냥 짬뽕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 편하겠지. 됐습니까? 가볼게요. 마찬가지로 첫 줄을 잘 잡아야 돼. 그 다음에 얘는 기니까 뭔가 거의 2달러급의 지문이니까 중간에 뭔가 연결사가 바뀌지 않을까 이런 것들 유심하게 보셔야 됩니다. 여긴 특별히 나오는 건 없지만 알겠죠? 봐봐. 예측하는 건데 어떻게 발명품들 그리고 테크놀로지컬 기술적인 혁신들이 사용되는지를 예측하는 거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궁극적으로 사회에 영향을 미칠지는 often very difficult 매우 어렵대. 발명품이 사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알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지. 기술의 역사는 뭐로 가득 차 있냐면 얘기들로 인벤터나 아니면 이노베이터의 얘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별 생각이 없어요. 뭐에 대해서 어떻게 발명품들과 혁신들이 궁극적으로 사용될지는 모른다는 거지. 혹은 far-reaching 멀리까지 뻗어가는 영향력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죠. 그들이 사회에 미치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알겠어. 발명가들이 발명품을 만드는데 이게 결국에 어떻게 쓰일지 그리고 얼마나 뻗어나갈지를 모른다라는 것이구나. 그러면 본문에선 뭘로 잡을까? 아직까지는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나쁘진 않아. 어떻게 쓰일지도 모르고 얼마나 그 범위가 커질지도 모르고 말은 맞잖아 일단. 근데 확실하게 그걸 잡기 위해서 밑으로 가보자고요. 봐봐. 요하네스 구텐베르크야. 이게 인벤터인데 프린팅 프레스, 인쇄기나 이동 금속 활자를 갖다 만든 장본인이시고요. 이 사람이 디보트 밑에 있을 겁니다. 이게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어요. 됐어요? 이 사람이 horrified 뭔가 놀랐다는 게 하는 거죠. 경악하는 거지. 알게 되어서 그의 인벤션이 enable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바이블이 널리 인쇄되는 거죠. 널리 인쇄되는 게 far-reaching한 이펙트를 갖는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근데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들은 몰라. 지네들의 발명품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사용될지 어디까지 쓰일지를 모르는데 이렇게 널리 쓰이니까 놀라는 거 괜찮지. 됐습니까? 그래서 도와주는 걸 아는 거죠. 자극하는 건데 프로테스탄트 리포메이션 종교개혁 갖다가 나의 인쇄 활자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일조하다니 대박이군. 와 정말 놀랍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얘도 괜찮고 얘도 괜찮고 글의 전반적인 내용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발명가들은 애초에 지네의 발명품이 얼마나 유용하게 쓰일지는 알지 못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알았다라고 한다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지금 가정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알았다라고 한다면 놀라게 됐을 것이다. 경악했을 것이다. 이 말이잖아. 그치? 그래서 느낌이 아주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알겠죠? 괜찮네. 근데 흐름을 계속 이어가려고 해야 돼. 알겠습니다. 연결사 주의하면서. 토마스 에디슨, 이제 비슷한 예시를 들겠지. 첫 번째는 구텐베르크고 토마스 에디슨 보는 순간 좀 마음이 편해지긴 한단 말이야. 흐름이 같구나. 명백하게 믿었대. 더 포노그래프 축음기래요. 축음기가 주로 사용될 거라고 믿었던 거야. 분명히 뭐에 대해서 기록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의 마지막 유언 같은 걸 기록하는 데 쓰이겠구나. 그리고 의심할 여지 없이 놀랄 것이다. By 2 days 오늘날의 테이프, CD, MP3 플레이어를 보면은 깜짝 놀라시겠죠.
이것들 모두가 descend가 내려가는 거니까 물려져, 전해져, 내려오는 겁니다. 그의 발명품으로부터. 그치? 얘 아니면 올라가는 걸 텐데 당연히 얘로부터 내려오니까 이런 거 쓰는 거 아니야. CD 같은 거를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descend가 아주 적절하죠. 그리고 후 최근까지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클로로플로로카본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프레온가스 되겠죠. 요건데 이게 수년 동안 사용된 이 프레온가스가 뭐로서? 이 냉매제로서 쓰여온 프레온가스가 eating away, 먹어치울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존층을요. upper atmosphere, 상부층에 있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흐름이 좀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발명품의 사용이나 영향력을 왜 이래? 글자 왜 이렇게 못 써? 아이가 영향력을 모른다는 거야. 이 모름 됐습니까? 발명가도 모르고 그거에 미치는 범위도 모르고 그거에 대한 영향력도 지금 모르는 거 아니야. 클로로플로로 이게 오존층을 파괴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거에 대한 사용이나 영향을 몰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반적인 주제를. 기분이 나오면 친구들 구문적으로 했던 건데 이것도요. 기분이 이렇게 나오거나 considering이 나오면 뭐뭐를 고려해 볼 때 이런 말이 알겠습니까? 뒤에 이렇게 명사를 쓰면은 명사를 고려해 볼 때 이렇게 보시면 돼. 이러한 종류의 충분한 경험들을 고려해 볼 때 누군가는 get the idea, 어떤 생각을 갖다가 얻는다는 게 뭔가 깨달았다는 거죠. 어떤 생각이냐면 모든 새로운 기술이 가지고 있다는 거지 뭐뿐만 아니라 알려지고 기대되어진 이득이나 어떤 비용 같은 것뿐만 아니라 알려지지 않거나 예견되지 않은 이득들과 비용들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잘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바로 앞 문장에서 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 그리고 여기는 not only A but also B를 쓰는데 당연히 not only A보다는 but also B가 중요하겠지. 그래서 알려지지 않거나 예기치 못한 이점들이나 커스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는 거잖아. 그치? 이거 이해되니 여러분들? 그렇잖아. 앞에서 이런 얘기를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위에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상 모르는 것도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느낌으로 읽어줘야 돼. 알겠어? 그러면 새로운 기술들이 때때로는 심지어 만드는데 결과들을 만들어. 정확히 어떤 결과냐면 representative, 대표하거나 나타내는 그들이 의도되었던 것을 나타내는 결과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봐봐. 이게 흐름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흐름 다 쌩까고 그냥 이 문장만 봤으면 이게 대표하는 건지 아니면 반대하는 건지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럴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됐어? 그리고 여기서도 물론 이 이야기 하지만 not only A보다는 but also B가 중요하니까 이 이야기랑 이어져야죠 여러분들아. 그러니까 얘를 뒤에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요.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야 돼? opposite 돼야 돼. 됐습니까? 반대 거. 그들이 의도되었던 것과 완전 반대되어지는 것을 만들기도 한다. 이렇게 가야죠. 됐습니까? 이것이 어서 에드워드 테너가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리벤지 이펙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보복 효과라고 부르는 겁니다. 보복 봐봐. 보복이라는 게 다시 돌려주는 거니까 반대의 느낌 들잖아. 그치? 파워풀한 뉴 테크놀로지가 바꾸는데 사회적 맥락을 바꾼데 그 속에서 그들이 발생하는 사회적 맥락도 바꾼다는 거야. 그들은 체인지한대. 뭐를? 구조를, 우리의 흥미와 가치의 구조를 체인지한다니까 얼터도 괜찮죠. 똑같은 말이니까. 그리고 그들은 변화시킨대. 삶의 방식을 우리가 생각하고 일하는 방식. 그들은 심지어 변화시키는데 커뮤니티의 속성, 그들이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커뮤니티의 속성까지도 변화시킨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아니라 나타내고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이 의도되어진 것과는 반대되는 것을 갖다가 써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D번이 될 것이고 42번은 주제는 보면 있겠지 뭐. 가볼까? 1번 이노베이션 혁신인데 persistence가 고집이나 끈기의 결과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노베이션이라는 게 인벤션과는 다른 것이다. 뭔 소리야? 인벤션이 가져오는 것은 예측하기가, 말하기가 어렵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인벤션이 가져오는 것은 그러니까 예측된 것도 있지만 예측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니까 3번이 괜찮네요. 사회적인 어떤 혁명들인데 뭐에 의해 발명된 혁신들에 의해 나오긴 하지 뭐 구텐베르크 나오긴 하지만 그게 주제는 아니죠 여러분들. 작은 걱정들이 양보하는데 커다란 발명품이 됐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3번 그대로 골라주시면 끝. 그리고 42번은 4번 찍으면 끝.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9회차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유종의 미라과죠. 우리 11회까지 열심히 좀 해보자고요. 종종 내가 언급하는 말인데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잖아 우리 결과를. 그러니까 그래서 불안한 거 아닙니까? 결과가 정해져 있고 그게 나의 노력의 한계치라고 한다면 아 그렇구나 지금 수긍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결과를 모르니까 불안하고 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지. 결과는 모르지만 우리의 노력과 최선은 끝까지 할 수 있는 거니까 할 일을 다 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리자고요. 알겠습니까? 그게 11회까지 이어지고 수능 그 전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지셔가지고 최고의 점수를 한번 받아보자고요. 알겠습니까? 수고했고 마지막 시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